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천방지축 연예계도 대선 이슈 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버린 요즘 그냥 흐름 타서 정치 이슈 좀 올려봤더랬습니다. 아무리 봐도 연예인들 소꿉장난이 화제거리가 될 날은 요원한 것도 같고 그간 연예계에 유폐되어 있던 채널 콘텐츠를 원래 기획이도대로 다시 돌려보려 합니다. 진행시켜. 영차. 오늘의 주제는 썸네일로 보고 들어오신 대로 한동훈입니다. 여러가지 의미로 문제적 남자죠.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배경으로 정치에 입문, 기존에 없었던 신선함을 가진 소장파로 각광받았다가 실적 조지고 스텝 잘못 밟아서 외면당했지만 끝내 팬덤을 등에 업고 꾸역꾸역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어째 낯선 캐릭터는 아니다, 그죠? 사실 이런 무리는 주기적으로 땡기는 엽떡처럼 정치판의 감초 같은 배역입니다. 이 동네의 스테디셀러죠. 그래서 대충만 슥슥 긁어도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 한무더기 나와요. 이런 애들 통칭하는 용어가 제3지대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부류가 홍준표, 이준석이죠. 근데 셋 다 왜 국힘에 있냐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국힘을 각 잡고 팰 때 다루겠습니다. 그게 바로 국힘을 패망으로 이끈 구조적 결함이에요. 이런 캐릭터가 제3지대의 왕자님으로 군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치는 아가리로 하는 것이라서 아가리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딜레마 때문이죠. 왜 정치를 아가리로 합니까? 미래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지금 당장 명확히 가부를 따질 수가 없어요. 확률 투성이 양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리 파이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 잘하는 건 실제로 매력적인 덕목이죠. 그런데 정치가 또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냥 내가 잘났다고 내 혼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완벽하게 돌린들 그걸 정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한 만큼 남이 내 똑똑함을 인정하고 귀 기울여 주어야 공짝이 맞죠. 사실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처럼요. 이래서 오름, 정직, 정의 등등 사적인 덕목에 치중된 정치 세력은 성장한 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날 싫어하니까요. 이래서 그게 성장하는 정치인은 샤프하고 똑똑한 칼잡이가 아니라 이야기 잘 들어주는 큰형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깊은 문제는 그래서 상식이 뭐냐는 질문입니다. 오름, 정직, 공정, 정의 모두 상식에 기반한 가치죠.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것의 실체를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민사소송에 임하는 양측은 자신이 승소하는 게 정의라고 하겠죠. 그럼 정의의 객관적 실체는 어디 있나요? 그렇다면 누구의 상식이 진정한 상식인가요? 어느 그룹의 상식이 가장 보편적인 상식인가요? 이게 그냥 게임 한 판이었으면 가볍게 임하면 그만이겠지만 법과 제도를 정하는 세계에서는 수많은 실질적인 이해득실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순순히 자신의 상식을 양보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는 끝내 종말 단계에서 위압과 승부, 복종의 질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야만적인 꼴이 싫어서 대안을 찾아 나온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바로 제3지대입니다. 비건 같은 애들이죠. 정치의 생리에 대해 잘 모르는 젊은 아세이들이 모인 곳에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말 잘하는 똑똑이들, 샤프한 개혁가들만이 모여들었는데 이게 잘 풀리면 그게 돌연변이죠. 격겜 하는데 커맨드도 모르고 마구 갈겨대는데 어떻게 상위 랭크에서 이깁니까? 한동훈은 이러한 제3지대의 함정에 빠진 인물입니다. 이건 국민의 뜻 운운하는 그의 말버릇에서도 드러나요. 국민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태 그 문구를 활용해 온 노련한 정치인들은 내밀하게 그 국민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규정해놓고 그 문구를 써먹었습니다. 마치 반대파는 다 이찍 내란 세력으로 모리사냥 때리는 그분처럼요. 한동훈은 이러지 못했어요. 그냥 다들 아시죠? 라는 느낌으로 대충 뭉뚱그려 국민에 대한 정의를 회피했고 그 결과 그는 명료한 아젠다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아젠다를 제시하면 저 국민이 불편해하고 저 아젠다를 제시하면 이 국민이 불편해하잖아요. 트롤리 딜레마에서 잘 드러나듯 개인은 정량적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셋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가 날 수 있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절대적이거든요. 이래서 제가 공리주의를 싫어합니다. 이래서 한동훈은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 그 사이에서 선거 승리를 위한 최대 다수의 지지라는 전략적 선택에 실패해버립니다. 누가, 왜, 어떻게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을 지지하는지 파악하는 데 실패한 것이죠. 이게 한동훈이 총선을 조져먹어 정권을 이 개판낸 사연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비판론을 거론하면서도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그의 정치적 무능은 유능함의 동전 뒷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의 전 직장이 어딥니까? 검찰청입니다.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법정에 선 사람은 법 아래에서 일하죠. 법 조문을 잘 해석하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법으로부터 승리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한동훈은 이러한 전 직장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치판에도 똑같이 갖다 박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정치인은 법 위에서 놀아야 하니까요. 정치인도 법을 지켜야죠. 유신헌법에 불복한 민주투사 정치인들과 일제 법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들은 범죄자인가요?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쁜 법이죠. 그게 나쁜 법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법 위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법의 가치를 정하려면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니까요. 제자가 선생을 징계할 수는 없잖아요. 이래서 애초에 우수한 관료나 실무자가 우수한 정치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관료 출신 정치인이 오명만 끌어안고 사라지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한동훈은 굉장히 훌륭한 검사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문에 무상 찍던 모습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 문재인과 다이 깨던 깡다구는 정말 멋졌죠. 하지만 그 방식이 정치판에서는 잘 안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유능함은 다른 하나의 무능함의 근거일 수 있다는 점을 그를 부추긴 주변인들과 지지자들은 잘 몰랐던 것이죠. 제도와 규범을 잘 이용한다는 관료적 미덕은
제도와 규범을 규정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한 결격 사유였음을 말입니다. 이래서 사람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 쓸모없어 보이는 논팽이 술상무가 회사에는 필요한 것이겠죠. 한동훈의 술상무는 윤석열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천 개입 내용을 뚜따 해서 윤석열과 적을 진 순간 한동훈의 정치적 포텐셜도 확 떨어져 나간 것인데 정작 본인은 이게 패착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반인 스탠스나 취하고 있죠. 어째 기시감이 드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둘을 한 세트로 묶은 겁니다. 아마도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